네, 반갑습니다. 나의 주식일기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코스피는 만까지 갑니다. 기관이 쓸어 담고 있는 300조 시장 본격화 이 주식 지금 사세요.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내용 뭐 가볼 거냐? 바로 미 해군에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오늘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제 뉴스나 오늘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미 해군 시장이 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랑 똑같죠. 미 육군이 있고 그다음 미 공군이 있고 그다음 미 해군 이렇게 있는데 미군 같은 경우에는 미 해군에 가장 많은 국방비를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애에 사용하는 이제 국방비가 약 8천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한 1000조 정도 되거든요. 한 1000조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미 해군에만 투자하는 게 300조가 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미국 해군 함정 보유 목표를 보시면 2024년에는 295척이지만 2054년까지 총 390척을 늘리겠다. 그리고 노후암, 퇴역 등을 고려해서 30년간 364척을 신규로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필요 예산이 그러면 총 1조 750억 달러, 한화로 약 1553조 원입니다. 그러면 연평균에만 약 56조 원을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약간 좀 동해랑 서해 뭐 요 정도만 조금 지키고 있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우리가 아는 이제 모든 전 세계를 지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은 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막 제1함대부터 막 제7함대까지가 각 지역마다 배치가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태평양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인도양에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 군함이 이제 가장 메인이기 때문에 특히 이 중에서도 요즘 들어서 많이 메인이 뭐죠? 바로 항공모함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메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미 해군의 이 국방 투자가 그 중에서도 해군 함정의 투자가 이 정도의 가격 약 1553조를 투자를 더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랑 무슨 관련이 있냐? 자, 이제 미 해군과 한국의 이제 좀 수주 사례들을 좀 제가 몇 가지 갖고 와 봤는데 일단 하나오션이 미 해군 군수 지원함 정비, 그러니까 24년에 이제 하나오션이 미 해군 군수 지원함 정비 수리, 그다음 뭐 분해 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따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오션이 또 추가 MRO 수주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MRO라는 것은 영어 약자고 쉽게 이제 뭐 배 고쳐주는 일을 따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24년에 따내고 또 24년 말 11월에 이제 미 해군 급유함 정비 사업도 수주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 본격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뭐가? 미국이 우리나라에 이제 MRO, 그러니까 정비 수주를 맡기는 일이 조금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HD 현대중공업도 미 해군 MRO를 협정을 하죠. 그러니까 24년에 이제 보급 체계 사령부와 MRO 관련 협정을 맺습니다. 그다음 이제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미 해군 함정 정비를 수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정비만 했어요. 원래 우리나라가 그 전부터.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야, 부산의 HA중공업도 25년 말 미 해군 군수지원함 정비 계약을 따냅니다. 자, 근데 이번에 26년 HD 현대가 미 해군 연구청과 연구 과제를 따내요. 그러니까 이제 미 해군 연구청 ONR 과제를 수주를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만들어진 배들에 대해서 나 이거 좀 고쳐줘, 나 이거 좀 정비해줘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번에는 미 해군 그것도 연구청과 연구 과제를 수주를 하는 거예요. 그 이게 얼마나 지금 이 한국의 선박 기술이 올라가고 있냐. 그리고 기존에 정비만 하던,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차 고치러 뭐 주변에 이제 카센터 가잖아요. 그 카센터가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이거 자율주행 기술도 같이 만들어 볼래? 하는 수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제가 한번 좀 가져와 봤고, 자, 그 다음에 25년 기준 세계 해군력 순위를 좀 보면은 뭐 당연하게 미국 해군이 1등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엄청 많이 치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지금 현재 약 지금 거의 한 10년 동안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어요. 거의 40% 이상 이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중국이. 중국 그다음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소련 시절부터 냉전 시대부터 유명했죠. 원래는 러시아가 중국보다 위에 있었고 미국과 1, 2위를 다투던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자, 그다음 뭐 인도네시아. 뭐 인도네시아도 아무래도 해상이 많으니 그다음이 이제 대한민국인 겁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세계 해군력에 대한민국 해군이 5등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정말 선진국이 많이 됐고 정말 우리나라도 강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뭐 이제 좀 쭉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좀 신기한 게 있죠. 조선인민군 해군.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뭐 북한이 아무리 못 살아도 그래도 이제 이 잠수함 같은 거는 북한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되게 구형. 그러니까 즉 뭐 2차 세계 대전 이제 그 시절에 사용하던 러시아 해군을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북한에서 사용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잠수함이 아무리 오래됐다 한들 좀 이점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북한도 세계 14위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서 제가 이 갖고 온 키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미국과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견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중국이 너무 많이 컸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쭉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26년에 미 해군 연구청과 이제 ONR을 수주를 했다고 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왜 제가 갖고 왔냐? 그러니까 이번 연구 개발의 핵심이 뭐냐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이 이 기술을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자, 미 해군청의 과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검증된 기술 기업 딱지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글로벌 방산 조선 프로젝트 참여가 아무래도 쉬워지겠죠. 왜? 세계 1등이 인정해준 곳이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미 해군 시장 진입 교두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연구지만 정비, 뭐 건조, 납품,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가능하죠. 그러면 뭐죠? 그 다음은 바로 실제로 배를 만드는 사업에 대한 연결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핵심의 기술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이번 과제 핵심이 AI 함정의 생존성을 좀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함 건조의 효율도 향상을 시키는데 이 기술 같은 경우에 장점이 뭐죠? 그러니까 이거를 군함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상선이라던가 뭐 자율운항, 선박까지 되는 이제 아무래도 좀 돈이 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자율운행 선박까지 만들고 상선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기술을 미국에서 지금 현재 입증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미국과 파트너급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까지 정비라는 것은 약간 단순 하청의 느낌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단순 하청이 아니라 같이 기술을 만드는 관계로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 뭐 미국의 이제 내부 프로젝트 접근 가능성도 높겠죠. 그 다음에 뭐 향후 개발 이제 공동 개발의 좀 가능성도 높고, 그러니까 쉽게 외주가 아니라 이제는 전략 파트너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기술 인증도 받았고 시장에 진입도 가능하고 그다음 돈 되는 기술 확보하고 미국과 파트너까지 가능한 너무나도 좀 좋은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포인트가 미국과 기술을 공유한다? 이거는 되게 큰 이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미국이 왜 이런 걸 맡기고 지금 계속 수주를 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조선소로는 속도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함정 정비라던가 건조 지연 문제가 계속해서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대형 선박을 빠르고 정교하게 만드는 능력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한국 기술을 갖고 오면 시간 단축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자, 중국 해군 견제. 아까 보셨겠지만 1등이 미국이죠. 1등이 미국인데 2등이 어디였죠? 2등이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 그러니까 중국의 해군을 지금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태평양에서 중국 해군을 계속 상대해야 돼요. 근데 이제 배가 정비 때문에 오래 묶이면 아무래도 전력 공백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조선소를 활용해서 굳이 미 본토까지 보내지 않고 아시아권에서 해결을 해서 다시 태평양으로 내보내고 중국의 해군을 견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미군이 수주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국에 대한 중국발 리스크가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때린 걸 보면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성향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느낌이라면 미국은 이제 민주당, 공화당인데 그 공화당 중에서도 트럼프가 완전히 강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자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면 너넨 죽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 대통령 뭐 바이든이나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 좀 대화로 풀어보자, 대화로 잘 얘기해보자, 우리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라고 말을 하던 사람들이라면 트럼프는 안 해? 너 죽어? 마지막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 좀 강성이기 때문에 이 중국 자체도 트럼프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죠. 좋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해군 견제는 너무나도 이점이 크다는 거죠. 한국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대충 한국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바로 옆에가 여기가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 근데 이 중국의 이쪽 라인들의 원전도 되게 많고 해군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붙잡고 있는 그 이제 경계 라인에 미국이 거기서 견제를 해주는 포인트들이 너무나도 이점이 크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한국은 조선 강국이죠. 뭐 이제 상선, 그다음에 뭐 군함, 그다음에 AI 선박 운용 기술을 현재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ONR 과제도 AI 기반 이제 함정 성능 향상과 군함 건조 생산성 향상이 좀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적진 않았는데 또 약간은 뭐 미국 혼자 다 만들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동맹국한테 분업을 맡기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뭐 정비, 부품, 건조 협력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케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진짜 제가 오늘 되게 쉽게 내용을 풀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AI 선박 운용 기술이 도대체 어떠한 부분들을 말하는지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AI 선박 기술이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예전에 엄청 이전에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이제 그때 처음으로 나온 게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 항공모함 전에는 대전함의 시대였어요. 무조건 크고 무조건 두껍게 만들어서 여기 있는 포로 서로 약간 복싱하듯이 때리고 맞고 막 때리고 맞고 이게 계속 반복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항공모함이라는 게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가 날라와서 타격을 합니다. 비행기가 날라와서 타격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 사이에 뭐가 있죠? 잠수함이 있어요. 잠수함이. 그 잠수함이 어뢰를 또 발사를 해요. 그러면서 미국과 이제 일본의 태평양 전쟁 시절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의 가장 큰 대형 야마토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야마토함은 원래 일본에서는 계속 항공모함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 제국주의의 특성상 이 엄청 보수 강경파들이 아니다, 이 해군의 끝은 야마토다, 그러면서 야마토를 건조를 했습니다. 야마토를 건조를 하면서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미 해군 이제 그 항공모함에서 이제 출격한 비행기들에 의해서 결국 침몰합니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대전함의 시대가 저물고 항공모함의 시대가 왔는데, 우리가 요즘 이제 뭐 구축함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히 이제 옛날처럼 막 포를 쏘고 이러는 것보다는 뭐 이제 함대지 미사일이라고 하죠. 이제 뭐 혹은 뭐 이제 함으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들, 그런 미사일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AI 선박이라는 게 뭐냐면, 이 AI 선박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사일을 우리가 피할 수 있냐, 혹은 이 미사일을 우리가 잡을 수 있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AI로 계산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막 AI까지는 아니고 뭐 이제 요격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인데,
혹은 이게 아닌 뭐 어뢰 같은 것들, 어뢰 같은 거는 이제 음파를 탐지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어뢰 같은 것들도 지금 현재 이 선박이, 그러니까 이제 배가 피할 수 있냐, 군함이 피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을 좀 AI로 이제 함정 기반, AI 기반에서 좀 함정 성능 향상을 좀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배 같은 게, 군함 같은 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면 30년에서 50년은 사용하는, 이제 엄청 오래 사용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게 군함인데, 뭐 어뢰 한 방에 가버리고 미사일 한 방에 가버리면 아무래도 이 30에서 50년을 쓰기 위해 만든 투자 대비 비용에서 너무 일찍 침몰해버리면 아무래도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기반으로 조금 이 함정의 성능을 향상을 시키는 게 목적성을 뒀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가 무엇이냐, 뭐 아실 분들은 아셨을 것 같아요. 바로 HD 현대중공업입니다. 근데 수주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가 했는데 왜 추천주는 현대중공업이냐? HD 현대에서 하긴 하지만 선박의 수주는 HD 현대중공업이 받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HD 현대와 HD 현대중공업 같이 묶여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목표 주가는 75만 원을 잡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미 해군 연구청과 ONR 과제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 해군과의 합작으로 앞으로 10년에서 20년은 좀 먹고 살 방향을 찾았어요. 자, 그렇고 HD 현대 계열의 아비커스라는 자율주행 전문 회사와 이제 좀 약간 시그널이 발생을 해서 좀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의 추천주 이제 HD 현대중공업 가져와 봤고, 자, 좀 뭐 살펴봐야죠, 이제. 자, 일단 23년, 뭐 24년, 25년 매출액은 좀 꾸준히 늘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크게 봐야 될 부분이 당기순이익이에요. 당기순이익이 이제 247억, 그러니까 11조를 팔았는데 남은 돈이 247억밖에 없었어요. 근데 25년을 보시면 17조를 팔고 남은 순이익이 1조 4천억. 그래도 10%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매출액이 11조 9,600억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12조 정도거든요. 12조? 12조에서 200억 남은 거예요. 200억.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기순이익이, 그러니까 이 회사의 흑자 비율이 되게 높아졌다,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죠. 기관, 금투, 뭐 보험, 투신, 뭐 은행, 연기금 좀 다 매집세입니다. 엄청 강한 매집세예요, 이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 자체가 이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만 보셔도 얘네 좋다, 얘네 지금 분위기 좋네, 분위기 맛있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인 것도 있지만 대형주들 중에서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뭐 기관이나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매집을 한다는 것은 엄청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제 오늘 70만 원을 찍었죠, 처음으로. 이제 70만 원을 찍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70만 원이 한 번에 약간 잠시만요. 네, 70만 원이 한 번에 저항을 받더라도 제가 볼 때는 더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저항선의 라인은 이 라인이었거든요. 이 라인이 이미 뚫렸죠. 한번 뚫리고 상승세가 나오고, 오늘은 이제 시장에서 장 초반 이후에 좀 계속된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윗꼬리 단 패턴이 많거든요. 오늘 차트들 많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윗꼬리 달고 내려온 패턴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오늘 같은 경우 좀 시장에 영향이 있었고, 제가 볼 때는 한 75만 원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추천주 HD 현대중공업 75만 원까지 한번 봐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주말에도 영상을 찍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있어서 업로드가 살짝 이번 주까지는 늦어질 수 있다는 점 좀 양해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구독자 5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50명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는 되게 기쁘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기쁠 것 같고, 아마 저는 뭐 조회수가 계속 나오던 안 나오던 저는 계속 유튜브를 촬영을 할 생각이니까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구독자 50명 찍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하면서 내일은 더 좋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녹화 끝.